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대졸사원으로 들어와서는 생산 라인에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방해만 한다면서 생산 직분들한테 처음에는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직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3년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저도 실력이 많이 늘고 생산직, 사무직, 고졸 출신, 대졸 출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잘 도와주시고 자기 일처럼 잘 챙겨주셔서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고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덧 회사를 다닌 지도 7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대졸 출신이 뭘 알겠냐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간다면서 저를 비롯한 과장이야 하급 직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심심치 않게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업무에 방해를 주는 반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다가도 차장급 이상 간부급 직원이 오면 앞에서 꼬뻑 인사하면서 온갖 예의를 다 갖추다가도 그분들이 가시면 그분들이 신입일 때 어땠는데 진급하더니 싸가지 없네. 역시 대졸 출신들끼리 진급하고 좋은 자리 다 해먹고 이러니 회사가 발전이 없다면서 연실 불평불만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고졸 출신 생산직들 사이에서도 그 반장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반장님이 여자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여직원이든 나이가 적은 여직원이든 결혼을 하신 여직원이든 결혼을 안 하신 여직원이든 아무한테나 가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온갖 수작을 다 걸고 때때로 어깨나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다가 회사에 몇 번이나 투서 및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식 때 술만 드시면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좋은 술집에 가서 찐하고 뜨겁게 놀자면서 여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직원들이 들어도 불쾌하고 수위가 높은 발언들은 서스럼 없이 자꾸 하십니다. 특히 업무상 그 반장의 상위직급자로 있는 저로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유관부서는 물론이고 인사팀에서도 여러 번이나 반장님의 행실에 대해서 연락을 받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 번만 걸리면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인사팀에 제대로 투서 넣고 제가 집에 가든 반장님이 집에 가든 둘 중 하나는 끝장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 전 직원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좋다면서 사장님께서 특별 보너스도 주시고 전 직원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보너스까지 받고 온 야유회이다 보니 모두들 기분이 좋고 분위기도 한껏 올라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 보니 또 그 반장님께서 젊은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어안고 용돈 하라면서 현찰을 젊은 여직원들 옷 속에 집어넣는 등 또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그런 피해를 당한 여직원들 수도 적고 이미 그 반장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 있었던 것이 자기 잘못이라면서 괜찮다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취가 된 반장님은 주무시라면서 방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얌전히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반장님이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족구 등 각종 체육대회가 끝나고 운동용품을 넣어두려 비품 창고에 들어갔는데 옆방에 취해서 자고 있던 젊은 신입 여직원을 비품 창고에 데리고 와서는 옷을 벗고 그 짓거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입 여직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반장님은 묘하게 웃고 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달려가 반장님을 발로 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또 덮고 넘겼겠지만 더 이상 제가 미칠 것 같아서 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도
그 젊은 여직원과 합의하에 하기로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면서 끌려갔고 아직 취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만 여직원은 절대 그런 합의를 한 적도 없다면서 억울하고 수치스럽다면서 한참 동안 울다가 여직원 부모님이 와서는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간 2박 3일 야유회는 첫날 오후에 바로 끝이 났고 다음날 여직원은 바로 휴직에 들어갔고 그 반장님을 고소했습니다. 반장님은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사규에 따라서 징계가 있을 거라고 공지글이 올랐습니다. 또한 제가 발로 찼다면서 반장님이 폭행으로 저를 고소하였고 여직원이 반장님에게 몹쓸 짓을 당하기 직전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써주면서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반장님은 출근을 하였고 창고 관리 업무로 창고 구석으로 자리 옮겨졌다가 얼마 안 지나서 퇴사하셨습니다. 퇴사하는 날까지도 그 반장님 눈빛에는 제가 비품 창고에 오지만 않았어도 젊은 여직원과 재미도 보고 이렇게 퇴사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였다는 원망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핸드폰으로 전화해서는 욕도 하고 화도 내었지만 제가 수신 차단도 하고 받자마자 바로바로 끊어버렸더니 전화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장님께서는 직원 간의 직급, 성별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사용하라고 하셨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퇴사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유회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직원 간 성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정도 만드셨습니다. 현재는 그 반장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으며 휴직에 들어갔던 여직원은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상 매일 같이 보는데 큰일이 있었음에도 잘 웃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면서 저희가 그때 비품 창고에 오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을 겪을 거라면서 덕분에 잘 이겨내고 회사도 다시 다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여직원의 선처탄원서 덕분에 폭행 문제도 잘 처리되었다면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